여러분, 방금 밥 드시고 누우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장 일어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지난 1년간 2만 3천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중 절반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설마 밥 먹고 누운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50년 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중엔 평소 건강하셨던 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응급실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김강철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안 해도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69세 박철순 할아버지의 따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 점심 삼겹살을 맛있게 드시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컥컥거리며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위에서 역류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가 그냥 누워 계셨을 뿐인데요. 따님의 절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입니다. 그리고 그 폐렴의 60% 이상이 바로 흡인성 폐렴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식사 후 단 30분의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그냥 겁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88년을 살면서 의사로 50년을 일하면서 직접 본 수많은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건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이건 병원비를 절약해 줍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예방은 치료보다 1000배 쉽고 1000배 저렴합니다. 왜 식사 후 30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 전신에 고르게 흘러다니던 혈액의 30%에서 40%가 위장 쪽으로 몰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마치 도시의 차량 절반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몰리는 것과 같아요. 65세 이상 응급실 내원 환자 중 32%가 식후 1시간 이내에 발생했고, 흡인성 폐렴 환자의 78%가 식후 30분 이내에 누워있는 자세를 취했으며, 식후 심근경색 발생률이 평상시보다 3.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음과 같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심장 박동수 변화가 어려워지며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소화 기능도 변화합니다. 위산 분비가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줄어들고 위장이 움직이는 속도도 30% 느려집니다. 위와 식도 사이를 막아주는 근육의 힘도 40%나 약해집니다. 호흡 기능도 떨어집니다. 기침을 하는 반사 능력이 50%나 줄어들고 폐활량은 연간 1%에서 2%씩 감소하며 기도를 청소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식후 습관이 더해지면 작은 실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습관만 알고 실천하면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소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98%가 올바른 식후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식사 후 바로 눕기입니다. 이것은 폐렴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배부르면 눕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이야기로 보여드릴게요.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74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점심 드시고 나면 거실 소파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개운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평소처럼 된장찌개에 밥을 드시고 소파에 누우셨는데 갑자기 컥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파란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향했지만 진단 결과는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위에서 역류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킨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식도 하부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은 위와 식도 사이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약해지면 위 내용물이 쉽게 역류하게 되죠. 여기에 누운 자세까지 더해지면 중력의 도움으로 역류가 더욱 쉬워집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층은 기침 반사가 둔해져서 기도로 들어온 이물질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식후 위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누운 자세로 인해 역류가 쉬워지며 약해진 기침 반사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세균이 증식하며 염증이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계가 더 무서워요. 흡인성 폐렴 환자의 사망률이 30%에서 50%이고 일단 발생하면 재발률이 60% 이상이며 평균 입원 기간이 21일이나 됩니다. 그럼 식후엔 절대 누우면 안 되나요? 최소 1시간 30분은 기다리세요. 위 내용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누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뜨거운 목욕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함정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지 71세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할아버지는 목욕이 소화에 좋다며 평생 식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겨울엔 42도에서 43도의 뜨거운 물을 좋아하셨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바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20분 후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진단은 급성 뇌경색이었어요. 목욕이 왜 위험한가요? 식사 후 우리 몸은 이미 혈액의 상당량이 위장으로 몰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만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로 추가 혈류가 이동하고 뇌혈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혈압이 급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뇌졸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의학 자료를 보면 식후 30분 이내 뜨거운 물에 목욕할 때 뇌혈류가 평상시 대비 65%까지 감소하고 혈압 변동폭이 40mmHg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인은 10mmHg 이하인데 말이죠. 고혈압 환자의 경우엔 뇌출혈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일본 온천의학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를 보면 온천 내 급사 사고의 87%가 식후 1시간 이내에 발생했고 그중 72%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목욕하는 게 좋나요? 식후 최소 2시간 후에 하시고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하세요. 그리고 목욕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격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의 지름길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정수철 할아버지 68세는 은퇴 후에도 정말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조깅에 주 3회 등산,
그리고 운동은 식후에 해야 소화가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점심 삼계탕을 든든히 드시고 바로 뒷산으로 등산을 나가셨어요. 경사가 제법 있는 코스였죠. 출발한 지 15분 만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운동이 왜 위험한 거죠?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에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동까지 하면 근육에서도 혈액을 요구하게 되고 심장이 이중 부담을 받으며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받게 되어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2022년 가이드라인을 보면 식후 30분 이내 격한 운동 시 심장마비 위험이 3.2배 증가하고 특히 당뇨, 고혈압 환자는 5.7배까지 증가하며 65세 이상에서는 위험도가 더욱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운동 중 심정지 환자의 41%가 식후 1시간 이내에 발생했고 그중 생존율은 단 23%였습니다. 그럼 식후엔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후 30분까지는 완전 휴식, 식후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가벼운 산책 10분 이내, 식후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중간 강도 운동이 가능하고 식후 2시간 이후에는 모든 강도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험한 습관들은 충분히 알아보셨으니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좋게 만드는 올바른 식후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하셔야 할 것, 바른 자세로 앉기입니다. 이것은 소화의 기본이에요. 앉는 것도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으세요. 소파나 침대에 기대지 마시고요. 왜 바른 자세가 중요할까요?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중력이 위 내용물을 아래로 잡아당겨 주거든요. 횡격막 운동도 원활해져서 호흡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위장이 올바른 위치에 있어서 소화 효율도 증가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오순덕 할머니 79세의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후에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해서 6개월째 실천하고 있어요. 예전엔 속이 더부룩하고 트름도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밀착시키며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최소 30분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하셔야 할 것,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각각 다른 문제가 있어요. 찬물의 문제점은 위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소화 효소 활동이 떨어지며 위장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의 문제점은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많은 위산이 나오게 하며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의 효과는 위장 온도를 유지해주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주며 음식물을 부드럽게 해주고 탈수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연구 결과를 보면 미지근한 물을 식후 15분에 200ml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 시간이 25% 빨라지고 위장 불편감이 40% 줄어들며 변비 발생률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추천하는 음료는 미지근한 보리차, 생강차, 소화를 도와주는 따뜻한 허브차, 그리고 일반 따뜻한 물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가족과 짧은 대화 나누기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소화예요. 식사 후 대화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와 소화의 관계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위장 운동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편안한 마음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도와주죠. 하버드 의대 정신신체의학과 연구
2021년 자료를 보면 식후 긍정적 대화 15분 시 소화 효율이 35%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28% 감소하며 면역력 지표인 NK세포 활성도가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호, 박영희 부부 경험담입니다. 결혼 50년 동안 매 식사 후 15분씩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습관이에요. 덕분에 두 분 다 위장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과적인 대화 주제는 오늘의 감사한 일, 즐거웠던 추억, 내일에 기대되는 계획, 가족의 안부와 근황입니다. 피해야 할 대화는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 과거의 후회나 걱정, 정치적 논쟁, 건강 불안감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하셔야 할 것,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이것은 황금의 산책이에요. 식후 30분이 지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왜 30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앞서 설명했듯이 식후 30분간은 소화를 위해 위장에 혈액이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전신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식후 산책의 놀라운 효과는 이렇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당분을 사용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장 연동 운동이 증가합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내려가고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2년 연구를 보면 식후 15분 걷기 시 혈당 상승폭이 45%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30%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식후 산책법은 이렇습니다. 속도는 분당 80보에서 100보로 천천히, 시간은 10분에서 15분, 강도는 가볍게 땀이 날 정도, 주의사항은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하셔야 할 것, 복식호흡 3분입니다. 이것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줘요. 호흡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특히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도와줍니다. 복식호흡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횡격막 운동으로 위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효소 분비가 증가하며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전신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올바른 복식호흡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4초 동안요. 잠시 멈춥니다. 1초 동안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를 들어가게 합니다. 6초 동안요. 이것을 10회 반복하면 약 3분입니다. 일본 교토대학 의학부 연구 2020년 자료를 보면 식후 복식호흡 3분을 한 그룹이 위장운동 지수가 40% 증가하고 소화불량 증상이 50%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25%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과 대처법입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기침과 숨쉬기 어려움,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가래에 음식물이 섞여 나오는 것, 목소리가 변하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은 이렇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지체하지 말고요.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추가로 흡인되는 것을 막으세요. 입안 이물질을 제거하되 손가락으로 빼낼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절대 물을 먹이지 마세요. 의식을 잃으면 회복 자세를 취해 주세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과 대처법입니다.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 20분 이상 지속되는 것, 왼쪽 팔이나 어깨, 턱으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이나 어지러움, 구역질, 숨가쁨입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은 이렇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지체는 금물입니다. 출혈 위험이 없을 때만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히고 눕히지는 마세요.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과 대처법입니다. FAST 체크법이라고 하는데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한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입꼬리가 처지는지 확인하세요. N은 안팔입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지 확인하세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은 이렇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3시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머리와 상체를 30도 높여주세요. 목걸이나 벨트 등을 풀어주세요. 의식을 잃으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시고 혈압약 등을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이제 연령별로 맞춤형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가 중요해요. 60세에서 69세 사이의 분들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소화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혈관 탄력성이 줄어들며 근육량이 연간 1%에서 2%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맞춤 식후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식사량은 평소의 80% 수준으로 조절하세요. 식후 휴식은 45분 이상 하시고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세요. 운동은 식후 1시간 30분 후에 시작하세요. 주의사항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식후 혈압 변동을 체크하시고 당뇨병 초기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정기 건강검진은 연 2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0세에서 79세 사이의 분들은 적극적인 합병증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자율신경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침 반사가 약해지며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강화된 식후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완전 휴식을 식후 1시간 동안 하세요. 자세를 바꿀 때는 절대 급격히 하지 마세요. 약물 복용은 식후 30분 후로 조정하시고 위험한 시간대에는 보호자와 함께 계세요. 특별 주의사항은 흡인성 폐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발생하며 넘어질 위험이 3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80세 이상의 분들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며 회복력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진과 상담해서 개별 맞춤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24시간 관찰하며 혼자 두지 마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병원과 연락처를 준비해 두시고 영양관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정에서 실천하는 안전한 환경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식사 공간 안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의자와 테이블은 등받이가 있는 안정적인 의자를 사용하시고 적절한 높이로 발이 바닥에 닿게 하세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시고 팔걸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조명과 환기는 충분히 밝은 조명 100럭스 이상으로 하시고 적절한 환기로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온도는 22도에서 24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 대비는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간단한 응급약품을 준비하시고 혈압계와 체온계를 구비해 두세요. 가족 구성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역할은 식사 시간을 함께하고 30분간 관찰하며 이상 증상을 즉시 파악하고 응급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역할은 주기적인 안부 확인, 부모님 교육과 격려,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정기 건강검진 도움입니다. 장기적 건강 효과와 성공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식후 습관의 장기 효과를 보면 3개월 후에는 소화불량 증상이 80% 줄어들고 혈압 안정성이 40% 좋아지며 수면의 질이 50% 개선되고 전반적 활력이 증가합니다. 1년 후에는 응급실 방문이 70% 줄어들고
만성질환 관리가 개선되며 약물 의존도가 감소하고 삶의 질이 현저하게 향상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릴 겨 경기도 수원시 김정숙 할머니 76세 말씀입니다. 2년 전부터 식후 습관을 바꿨어요. 예전엔 한 달에 2번에서 3번씩 병원에 갔는데 지금은 정기검진 외에는 거의 안 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세요. 전북 전주시 박상호 할아버지 82세 말씀입니다. 식후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50년간 했는데 3번의 폐렴을 겪고 나서야 바꿨어요. 지금은 가족들과 차 마시며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1년째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의료비 절감 효과도 놀랍습니다. 개인별 연간 절감액을 보면 응급실 이용료 평균 150만 원 전략, 입원비 평균 300만 원 전략, 약값 평균 80만 원 전략으로 총 530만 원 전략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로는 의료보험 재정 전략, 가족 간병 부담 감소, 노인 삶의 질 향상, 건강한 노후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금지 사항 3가지. 첫째, 식사 후 바로 눕기,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뜨거운 목욕하기,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격한 운동하기,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사항 5가지. 첫째, 바른 자세로 30분 앉기.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셋째, 가족과 편안한 대화. 넷째, 30분 후 가벼운 산책. 다섯째, 폭식호흡 3분 실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이것은 거창한 건강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30분의 작은 습관 변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30분 앉아 계시고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시며 폭식호흡을 3분 해보세요. 둘째, 내일부터는 식후 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며 변화 일기를 써보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는 주변 어르신들께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점검하며 가정 환경 안전을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검증된 의학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